메르세데스 벤츠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후 안전의 기준은 달라졌고 테스트의 한계는 사라졌다. 길은 더 편안해졌고 좌석은 더 안전해졌다. 역사를 가진 차는 수없이 많다. 역사를 만든 차가 단 하나일 뿐. Ready. Boost. G. Magma down. Dynafit. 나 없는 겨울 더 차가울 거야. 난 차가워지는 법 따윈 몰라. 에드온 다운, 아이더. 왜 자꾸 화장품을 고민해?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 피부가 건강해야 뭐든 맞거든. 화장품보다 먼저 세포랩. 몰랐던 당신의 피부 능력. 세포랩 바이오제닉. 산업과 바다가 함께하는 도시. 기계 소리와 파도의 숨결이 만들어낸 도시. 부산이다. 한반도 최남단, 대한민국 최대 항구 도시로, 전통 제조업의 도시로 수십 년간 사람의 기술과 노동이 이 도시의 시간을 지켜왔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사람은 떠나고 기술은 낡았다.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산업을 지탱하던 기술과 경험이 자리를 잃고 있다. 도시를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외로 작은 기록일지도 모른다. 바로 데이터, 디지털 전환이다. 부산의 특성을 살린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혹은 부산 전통적인 시장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의 데이터들이 큰 틀에서 어떤 표준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발전의 핵심 축을 이루었던 수출과 제조업. 부산의 제조업은 1970년대 전국 제조업 비중의 약 28%를 차지했고 1980년에는 전국 제조업체 수의 11%를 넘어서며 확고한 산업 기반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5년간 700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부산을 떠났다. 지역 경제는 빠르게 쇠퇴했고 공단은 낡아갔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표면 처리 전문 기업. 작은 금속 부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 처리를 하고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미세한 온도 차이와 시간, 숙련된 감각이 품질을 좌우하는 정교한 공정이다. 오랫동안 이 기술은 숙련자의 손끝과 경험에 의존해왔다. 현장은 매일 비슷하다. 그러나 조금씩 다른 변수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이었다. 이호선 대표는 전통적인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작업을 보이게 만드는 것, 기록을 데이터로 남기는 일. 스마트 공장의 시작은 기록이었다. 데이터를 남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또 다른 말로 2호선이라는 말보다는 스마트 전도사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도금이라는 이 표면 처리가 굉장히 3D업 중에 3D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왔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60대 이하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29년 차인데. 낡은 현장을 바꾸겠다는 결심은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젊은 세대가 떠나는 산업,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변화를 밀어붙였다. 이 업종에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 산업의 뿌리가 되는 이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그리고
하나는 내 아이에게 이 업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산업이 여기서 어쩌면 1세대가 끝나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이라는 이제 물음표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제 그 사업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항상 뭐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 아픈지 잘 모른다는 거죠. 처음 스마트 사업을 해서는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 시도는 실패였다. 그러나 그 실패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 시간이 좀 지나서 불량이 났는데 이 불량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게 엄청난 발휘를 한 거죠. 그 당시의 작업 상황과 공정들이 딱 그려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계 하면서 스마트 공장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DX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다. 현장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 그 단순한 습관이 회사를 바꿨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기록이라는 것도 잘 못할 정도의 수준의 공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거래명세표 끊는 정도도 놓칠 때가 있을 만큼의. 그런데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제 사업을 접했고 실패를 했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큰 가치가 있더라.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전산화 해놔야 된다. 기록 관리해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디지털화 해야 되겠다. 라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죠. 현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사람이 바뀌었죠. 지금은 연구소나 관리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회사는 공정의 온도, 시간, 작업 순서 등을 센서와 시스템으로 수집하고 자재나 제품 공정 이동 시 물류표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M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도입해 해결했다. 종이로 남기던 작업 일지는 시스템에 바로 입력하도록 바뀌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불량률은 77% 줄어들고 생산성은 크게 올라갔다. 청년 근로자 유입도 늘어나 현재 직원의 80% 이상이 젊은 청년층으로 채워지고 있다. 전통적인 도금 공장이 데이터와 기록을 통해 다시 경쟁력을 갖춘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현장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시각화나 이제 고도화된 AI 기술을 좀 배워서 공정을 좀 예측하고 개선하는 데 좀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기록되지 않던 기술을 기록하고 보이지 않던 공정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데이터가 가진 핵심이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인재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다. 이 전통 기술이라 하면 뺄래 뺄 수가 없는 거고 꼭 필요한 경험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일을 그 디지털 전환으로의 이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전통의 기술을 존중하되 그것들을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데이터지만 변화를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이다. 부산의 뿌리 산업은 지금 사람의 기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부산의 또 다른 전통 산업은 신발이다. 1970, 8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대표적인 경공업이자 수출 효자 산업. 뛰어난 기술력과 노동력으로 세계의 운동화 공장이라 불리며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었지만 90년대 이후 인건비 상승과 환율 악화 등으로 대규모 공장들이 부산을 떠났다. 부산의 신발 산업은 대형 제조사 중심에서 중소규모의 소공인 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신발 제조업체의 45%가 부산에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다. 신발 제조 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한 스타트 업체를 찾았다. AI 기반 신발 제조 솔루션을 통해 부산의 공장과 브랜드들을 이어주는 일을 한다. 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존하던 과정을 디지털 전환으로 바꾸었다. 디자인을 업로드하면 AI가 즉시 견적을 내고 공장을 매칭한다. 1년 넘게 걸리던 제작 기간도 3개월로 단축됐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다 이루어졌던 신발 브랜드와 제조 공장 간의 이 만남, 매칭, 그리고 이 생산의 작업들이 사실 온라인화, 그리고 저희 AI가 붙음으로써 효율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사실 만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기간, 비용, 여러 가지 부분들의 효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 같은 부분도 사실 좀 이제 산업에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 신발 제조 산업에 인력을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 AI나 솔루션이 이제 투입이 됨으로써 다 메꿔주고 이제 사람이 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도와주면서 효율화가 또 이루어짐으로써 인건비는 낮추지만 이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제공됨으로써 양쪽 다 효율이 일어나고 있고 좋은 이제 사례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바꾸는 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다. 수많은 작업과 복잡한 의사결정으로 얽혀있던 신발 제조의 속도를 바꾸는 일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휴되어 있는 브랜드나 플랫폼사에서 자동으로 크롤링을 끌어오고요. 그게 또 저 내부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인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지금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고 한 업무들을 아마 이 AI를 통해서 이 한계점들을 많이 보완해주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시제품이 되고 시제품이 생산으로 이어지고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과거 사람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 하나의 제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던 과정이 이제는 데이터로 연결되며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업무라던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일들을 AI는 워낙 광범위하고 자동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게 해주는 것, 시간 단축이나 품질 관리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AI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반복되는 공정을 빠르게 하고 보이지 않던 데이터를 드러내며 신발 제작의 복잡한 흐름을 정리해 주었다. 데이터가 쌓일 때 부산의 전통 기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더 정확하게 남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이제 저희는 예전에 인건비로 다른 동남아나 중국의 이런 저가 경쟁을 이기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런 첨단 기술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준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DX와 AI를 적용한 좋은 사례, 성공 사례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이제 사실 꺼려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작 방식은 실제 현장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신발 기업 역시 새로운 기술과 협업하며 잃어버린 경쟁력을 다시 세우고 있다. 사람이 반년 가까이 들여하던 설계와 패턴 작업은 하루 만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고 공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점검하던 절차도 이제 모두 디지털로 통합되고 있다.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 현장에서 AI는 설계와 패턴, 디자인 업무까지 지원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저희들은 크리스틴 컴퍼니와 함께
이 DX, 이 AX 과정으로 전체 부서의 혁신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제품의 디자인과 설계 그리고 또 발을 또 편안하게 하는 이 피팅 기술 또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마케팅 판매까지 적용을 이제 함으로써 외국 브랜드에 빼앗긴 시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커피 원두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관문은 부산이다. 커피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 부산은 데이터를 통해 커피 산업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커피 원두 옥션이 열렸다. 부산항을 통해서 95% 이상이 생두가 수입이 되고요. 규모를 보면 17.6조 원 이상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품종부터 가공 방식 그리고 물류의 흐름이 전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도시,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그다음에 독일의 함부르크 이런 나라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산국이 아닌 우리나라처럼 소비국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벤치마킹을 해봤을 때 커피 관련된 다 거래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생두,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수급 능력을 같이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유명한 그런 도시들처럼 큰 보관 장소 같은 건 없지만 그들하고 차별성이 있게 로부스타나 아라비카 같은 품종이 아닌 하이엔드 커피, 하이엔드 생두를 타겟으로 데이터 기반의 옥션 거래소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플랫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옥션에서 출품되는 생두의 대부분은 전체 농장의 4%에 해당되는 소수의 생산자들이다. 나머지 생산자들은 좋은 생두를 가지고도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 분석을 도입하면 숨겨진 생두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생두를 먼저 발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저희 회사 자체도 생두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생두 수입은 사실 의존도가 신뢰성이 있습니다. 커피업 자체에서도 신뢰로 구매를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옥션 플랫폼처럼 저희가 맛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구매하고 싶은 거를 구매하는 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내가 맛을 보고 바로바로 구매를 비딩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직접 커피 맛을 보며 평가하던 방식은 오랫동안 전 세계 커피 산업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감각에 의존하던 방식을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샘플 생두를 분석해 산미와 향 같은 맛의 요소를 수치로 확인하고 부산항에 들어오는 생두의 경로도 추적할 수 있다. 근접외선 분석 기술을 적용해 생두 상태에서 완성된 맛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커피를 직접 맛보지 않아도 가치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필요한 정확한 품질 정보와 투명한 거래 구조에도 분명한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커피 시장은 스페셜티 커피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핵심은 원재료의 품질 향상과 또 투명성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들이 여기 접목된다고 하면 이런 두 가지 부분이 크게 형성될 거고 한 명의 커피 애호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커피가 기존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하고 품질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런 변화를 또 부산시와 또 한국
커피 회사들이 만들어낸다는 데에서 크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생두의 가치, 좁아지는 생산자와의 거리, 투명한 거래 구조, 이 모든 것은 데이터와 기술이 더해짐으로 가능한 일이다. 커피를 사랑하는 도시 부산. 도시는 감각과 데이터가 만나는 지점에서 또 한 번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커피 산업의 변화도 결국 부산항이라는 거대한 물류의 흐름 속에서 가능했다. 전 세계의 원두가 드나드는 길목. 부산은 언제나 바다 위에서 산업의 미래를 먼저 맞이해온 도시였다. 부산의 DX를 설명할 때 부산항을 빼놓을 수가 없다. 부산항은 이제 바다 위의 물류 거점을 넘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 터미널인 부산항 신항 7부도 하역과 이송, 야드 적치의 3단계 과정이 모두 무인 전동화로 이루어진다.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순간 수많은 정보들이 동시에 계산되는 셈이다.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들어오고 나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지능화된 크레인과 최적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부터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 작업, 그리고 하역된 컨테이너를 무인 이송 장비인 AGV를 통하여 이동하는 작업, 그리고 이동된 컨테이너를 야드 안에 적재하는 작업까지 모든 구간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야드 안에 컨테이너를 놓을 때 역시 최적화된 시스템, 그리고 최적의 스케줄링을 통해서 가장 베스트한 위치로 컨테이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자동화는 수많은 정보를 한눈에 읽고 더 빠르고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컨테이너가 어디서 내려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장비가 언제 투입되어야 하는지,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던 복잡한 흐름을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리해준다. 그 결과 항만의 속도는 빨라지고 오류는 줄어들며 작업 동선은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중심에는 자동화 하역 장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더블 트롤리 시스템이다. 더블 트롤리는 하나의 거대한 크레인이 팔을 2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팔은 배에서부터 경유지까지의 이동 작업, 그리고 왼팔은 경유지에서 무인 이송 장비까지의 하역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업을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이어서 하는 것처럼 하역과 이송을 동시에 처리하는 더블 트롤리. 그만큼 작업 속도는 빨라지고 장비는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작업자의 안전성도 크게 높아졌다. 무인 이송 장비와 크레인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데이터와 기술이 항만을 움직이고 있다. 장비는 사람이 없는 구간에서 멈춤 없이 움직이고 하역과 이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처리 속도는 빨라졌다.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던 항만이 데이터와 자동화로 재정비되면서 부산항의 효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다. 우리 터미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컨테이너의 위치, 그리고 하역 장비의 상태,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한 최적의 작업 순서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과거 터미널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터미널들이 사람의 경험 그리고 작업자의 스킬에 의존을 했다면 우리 터미널에서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그리고 지능화된 크레인에 부착된 수많은 센서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항만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스마트 항만입니다. 스마트 항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화나 디지털화 좁은 의미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항만이란 안전 및 친환경, 운영 효율화, 자동화나 기술 발전, 배후도시 연계까지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항만의 트렌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부산항 제7부두가 국내 최초로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개장이 되었고 현재 항만 운영 장비들이 원격 제어나 자동화 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화 단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산항의 데이터는 단순한 효율을 넘어 투명성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사람의 손끝에서 데이터로 부산의 바다는 지금 순항 중이다. 부산의 DX는 산업 현장을 넘어 골목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제 전통시장에서 AI가 상인과 고객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인 구포시장. 시장 상인과 AI 스타트 업체가 회의 중이다. 맛있고 저렴하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런 반응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포시장이 선택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시장 곳곳의 리뷰를 모아 상인 대신 답글을 달아주는 서비스다. 손님이 남긴 한 줄의 글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다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변화에서 뒤처졌던 전통시장이 상인과 손님을 연결한 새로운 방식을 찾은 셈이다. 기술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돕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이 늘 디지털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소상공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AI 도구, 특히 고객 소통과 가격 홍보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댓글몽은 단순 리뷰에 답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 전체 리뷰를 분석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은 손님들의 마음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이제 잡을 수 있게 되죠. 물론 사장님들이 전체 손님들의 리뷰에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답글을 달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AI는 고객의 반응을 학습해 감정을 구분하고 가장 적절한 답변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상인은 클릭 한 번으로 답을 남기고 손님은 상인의 답을 통해 더 친절한 시장을 경험하는 셈이다. 저희들이 리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사람들이 답글을 잘 못 따라줍니다. 시간상 또 우리 연령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르몽과 함께 함으로 해서 AI가 자동적으로 답글을 달아주고 하니까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해서 르몽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늘 분주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며 계속해서 움직인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나면 리뷰 하나를 읽는 일조차 쉽지 않은 시간이다. 손님이 남긴 소중한 글 한 줄. AI는 이 반복된 시간을 대신 정리해주며
상인과 손님의 마음을 잇는 새로운 언어가 되어주고 있다. 상인이 한 걸음 뒤에서라도 손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돕는 셈이다. 댓글을 다는데 정말 그 시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댓글몽을 사용하고 난부터는 이제 저녁에 시간을 한 10분만 내도 리뷰를 다 달 수 있어서요. 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준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에게도 손님에게도 둘 다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리뷰 관리는 이제 가게를 홍보하고 단골을 만드는 마케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손님이 남긴 데이터가 가게의 강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고객을 불러오는 자원이 되는 셈이다. 저도 29년 장사하면서 몰랐어요. 이런 걸 몰랐으니까 AI 시대 접어들면 이런 쇼츠 영상이나 이런 거를 손님들이 그냥 쉽게 핸드폰으로 접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서 이런 광고를 잘 제작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고령의 상인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만큼 이 기술은 복잡하지 않다. 시장 전체의 리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공통 문제를 찾고 가게마다 다른 강점을 살리는 일도 가능해졌다. AI는 이 골목에서 매출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기술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작은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이 쌓일 때 시장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전통시장은 디지털의 변화의 뒤편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생활 속 기술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상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게의 수추나 그리고 또 자기 가게의 특징 또 여러 가지를 자기가 또 널리 못 알렸던 것도 홍보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자기 댓글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못하는 걸 직접 해결해 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마치 이렇게 가려운 데를 잘 끌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곁에는 늘 사람이 있다. 데이터를 설계하고 그 쓰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시장의 변화 역시 거창한 혁신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작은 연결이었다. 그 연결들이 모여 도시의 일상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부산의 기술 혁신은 골목을 지나 다시 바다로 이어진다. 부산항에서 그 변화가 갖고 온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부산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부산 특유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부산이 어차피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물류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산 특유의 그 DX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특별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IoT라든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항구 그런 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부산 특유의 그 DX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2위의 환적항 부산항. 그동안 여러 이해관계자와 터미널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각자의 화면, 각자의 절차, 같은 화면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정보를 보며 일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연결이었다. 부산항은 저희 체인 포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각각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게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운영 효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운영 효율에 대해서 또 전체가 어떤 연계돼서 돌아가는 서비스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항은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 체인 포털을 구축했다. 선사, 터미널, 운송사, 창고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해 항만 전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데이터들은 저희 공사가 나서서 항만 운영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산항의 항만물류 통합 플랫폼을 저희들이 체인 포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데이터 연계를 하고 통합된 서비스를 개발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인 포털의 핵심은 항만의 움직임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한 데 있다. 종이로 들고 다니던 인수도증은 전자 형태의 이슬립으로 바뀌었고, 흩어져 있던 환적 정보는 DTSS, 즉 환적 화물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 정리해준다. 정보가 맞지 않아 생기던 지연과 오류가 줄고 업무는 더 빠르고 정확해졌다. 부산항의 복잡한 운영 체계가 비로소 연결된 항만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슬립이라고 전자인수도증 시스템이고요. 과거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산항에 출입하시는 트럭 화물차 기사들이 터미널 운영사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는 종이 슬립을 뽑고 터미널 운영사에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이 슬립을 만들면서부터는 종이 슬립을 뽑지 않고 각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자화된 인수도증을 보고 터미널에 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럭 기사분들이 불필요하게 터미널 내에서 하차를 한다거나 또 정보가 잘못됐을 때 그걸 뽑기 위해서 뭔가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안전이라든지 또 종이 슬립이 발행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도 저희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현장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컨테이너는 개별이 아닌 묶음으로 처리된다. 누가 무엇을 언제 옮겼는지 모두 같은 화면을 보는 것이다. 기록이 어긋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고 지연과 오류 역시 크게 줄었다. 터미널 입장에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작업되는 컨테이너들 집단으로 작업할 수 있음으로써 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 효율성을 배경으로 운송기사들은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해져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적용하면서 흩어져 있던 정보는 하나로 모이고 필요한 데이터는 필요한 순간 정확하게 전달된다. 선사, 운송사, 터미널, 운송기사,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공통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자기가 가져서 서로 아날로그식으로 기존에 커뮤니케이션 하던 부분들을 이 블록체인 속에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한 화면으로 모이자 운송기사와 배차실이 가장 먼저 달라졌다.
어디에 어떤 화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 반출입 시 차량이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화물 위치나 처리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없어 어떤 화물을 어디서 픽업해야 할지, 현재 처리가 얼마나 걸릴지 사전에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송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업의 운송사 입장에서는 배차 업무가 전화 업무, 여러 가지 확인 업무까지 겹해서 많은 업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되면서 엄청나게 시간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가 항만의 속도를 높여주었다면 플랫폼과 데이터 기술은 그 속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질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항만을 넘어 부산의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 대학들도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기술의 지속을 위해서는 그 기술을 이해하고 다룰 사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데이터를 배우고 산업 현장은 그 지식을 기다리고 있다. 기술을 배우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지역 산업의 변화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부산은 젊은이들이 계속 대학을 졸업하고 떠나가는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DX, AX의 측면에서 조금 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 산학 협동, 혹은 산학 해커톤 스타일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AI를 탁월하게 활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교육이 빠르게 접목이 될 때 미래 대학으로서의 혹은 미래 인재 양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기관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에 필요한 교육 혁신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부산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와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만드는 UIC를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경진대회 라이즈 UICX가 열렸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과 교육 그리고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 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부산 동구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안에서도 가장 빠르게 드러난다. 기술은 배움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AI 감지 기반 고독사 예방 시스템입니다. 체온 센서를 감지하여서 노인들이 가정에 혼자 계시다 쓰러졌을 경우에 버튼을 누르거나 말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나 가족에게 연결되어 빠른 발견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IRP 센서로 온도 측정을 하고요. 노인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나 지자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 데이터를 패턴 분석하여서 그곳에 AI가 먼저 한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호자나 사회복지사에 연결하는 곳에 AI를 접목하여서 인력 배치를 최소화하면서 최저의 비용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의 실천은 부산이 추진하는 교육 혁신의 흐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변화는 대학 단위의 실험을 넘어 부산 전체의 교육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부산의 대학들은 배움의 공간을 넘어 산업과 학만, 지역의 변화를 잇는 교육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역시 AI, DX 기반의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실제 그 직업평생 교육에 대한 현장 실무형 교육과 인공지능과 DX가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학은 하이브 DX라는 디지털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AWS C3 센터라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그 센터를 구축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과 같이 실제 문제 해결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해결해보는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진대회는 그걸 실제 한번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 그런 자리를 알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가 사용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AI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 AI 인재와 데이터 기술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 변화의 자리에 부산과학기술대학이 참여했다. 아마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라이즈 사업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대학의 변화는 지역을 넘어 글로벌 기술과도 연결되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 부산의 교육 전환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대학은 최근의 이런 혁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변화를 굉장히 좀 누구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저희 AWS가 좀 바라보고 있는 대학의 3가지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은 첫 번째는 학사행정 시스템을 AI 드리븐으로 그리고 고등교육, 이 교육의 커리큘럼을 AI 인재 양성이라던가 이런 LLM을 튜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정말 하이엔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그리고 연구, 리서치를 지원하는 인프라 제공이라던가 여러 그 프로덕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 환경들을 혁신하는 겁니다. 글로벌 기술이 유입되면서 대학의 변화는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도구를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현장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기술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보며 익힐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데이터를 지각할 수 있다는 자신감. 특히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존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실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툴을 이용해서도 시각화할 수 있겠지만 생성형 AI라든지 다양한 AI 툴을 이용해서도 시각화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공장의 센스 데이터가 물류, 통관, 판매 데이터와 한 줄로 이어져서 그 연결을 통해서 지연이나 불량 같은 문제를 실시간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부산은 제조와 유통과 항만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연결만 잘해도 효과가 크게 날 것입니다. 부산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도시였지만 제조업의 쇠퇴와 고령화는 이 도시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이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부산의 디지털 전환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들이 이어 만든 흐름이다. 공장의 데이터는 항만과 연결되고 시장의 기술은 대학의 교육과 다시 맞닿으며 산업의 구조는 새롭게 짜이고 있다. 기록되지 않던 과정은 정보가 되고 흩어져 있던 산업은 하나의 체계로 묶여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부산형 DX. 쇠퇴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한 이 도시의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다. 현장의 기술이 도시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부산의 다음 시대를 열고 있다. 안심, 등심, 온 가족이 좋아하는 한우.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우리 동네 한우 행사에서 진심을 만나보세요. 가을에 부산에서 뭐하지?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서 500여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나고 부산의 기억을 새롭게 남겨보세요. 홈페이지에서 최신 소식과 참가자도 확인하세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만나요.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겨울이니까 노르디스크 크리스탈 다운. 대놓고 판을 벌리자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티빙과 웨이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판이야. 충격적인 만남, 조금만 기다려. 파격적인 가격. 최고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티빙과 웨이브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